많은 복싱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매니 파키아오와 에롤 스펜스 주니어의 WBC IBF 통합 타이틀전이 취소되었습니다. 8월 11일에 시행된 메디컬 테스트에서 에롤 스펜스 주니어의 왼쪽 눈 망막이 찢어진 것이 확인되며 파키아오와의 대결은 취소되었고, 같은 날 언더카드에서 싸울 예정이었던 요르데니스 우가스가 파키아오와 대신 싸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요르데니스 우가스는 현 WBA 웰터급 슈퍼 챔피언이고 인기는 없고 실력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상위권 선수들이 맞붙기 꺼려하는 선수입니다. 챔피언 타이틀보다는 상징적인 도전이 필요했던 파키아오에게 우가스전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롤 스펜스전 이후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던 파키아오의 입장에선 상당히 허무해져 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WBO 패더급 챔피언 샤커 스티븐스는 두체급 석권을 위해 슈퍼 패더급으로 월장하였고, 월장 후 3연승을 거두며 슈퍼 패더급에서 적응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WBO 슈퍼 패더급 챔피언 자멜 헤링과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샤커 스티븐스는 리우 올림픽 벤턴급 은메달리스트이고 패더 라인에서 가장 뛰어난 테크니션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름값 있는 선수와 대결한 적이 없어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번에 붙게 될 WBO 슈퍼 패더급 챔피언 자멜 헤링이 그 검증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멜 헤링은 이토 마사유키를 꺾고 WBO 슈퍼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했고 타이틀 3차 방어전을 성공한 검증된 챔피언입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치렀던 칼프램튼과의 대결에서 6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면서 기량이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체급 석권과 동시에 검증의 무대를 밟게 될 젊은 사자 샤커 스티븐슨과 뒤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35살의 늙은 사자 자멜 헤링의 대결은 10월 23일 ESP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정상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최고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던 두 영국인 복서 아미르 칸과 켈브룩의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아미르 칸은 만 17세에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따내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프로 데뷔를 하였고, 잘생긴 외모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호쾌한 복싱 스타일에 인기가 높았던 복서였습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마르코스 마이다나, 잽주다, 크리스 알지에리와 같은 수준 높은 챔피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WBA IBF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서 브레이디스 프레스콧, 라몬트 피터슨, 데니 가르시아, 카넬로 알바레즈, 테렌스 크로포드에게 패배하며 이름값에 비해 아쉬운 커리어를 가진 복서로 남아있습니다. 켈브룩은 숀 포터를 꺾고 IBF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하였지만 게나디 골로프킨, 에롤 스펜스 주니어, 테렌스 크로포드에게 패배하며 한 급 부족한 강자로 남아있습니다. 두 선수는 86년생 동갑내기에 비슷한 데뷔 시기와 비슷한 커리어, 그리고 테크닉은 좋지만 유리턱이라는 점까지 비슷한 닮은 꼴의 복서로 최근 많은 얘기들이 오가며 성사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리어의 끝에 와 있는 두 영국인 복서들의 대결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WBA 슈퍼 벤턴급 챔피언 라우시 워렌이 하위권 선수인 데미안 바스케즈에게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2라운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라우시 워렌은 경기 시작부터 자신의 주무기인 스피드를 강점으로 카운터 펀치를 꽂아 넣으며 데미안 바스케즈를 압도했고 1라운드 깔끔한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며 첫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2라운드에는 바스케즈의 잽을 슬립한 뒤 깔끔한 레프트 카운터를 적중시키며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게리 안토니오 러셀과 엠마뉴엘 로드리게스의 벤턴급 경기는 경기 시작 16초 만에 게리 안토니오 러셀의 헤드 버팅으로 인해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버팅 공격을 당하며 쓰러졌던 엠마뉴엘 로드리게스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안면부 부상을 당하였고, 경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재대결을 벌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WBO 벤턴급 챔피언 존 리엘 카시메로가 쿠바의 기에르모 리곤도를 상대로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지루함 그 자체였습니다. 리곤도는 극단적인 아웃복싱을 하며 링을 크게 돌며 도망다녔고, 카시메로는 길을 쓰고 리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과거 리곤도는 지루한 아웃복싱을 하더라도 카운터 펀치를 노리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만 40세의 리곤도는 그저 도망만 다닐 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카시메로 역시 도망다니는 리곤도에게 끌려다니며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경기는 강렬한 스파크 한 번 없이 끝이 났습니다. 승자는 존 리엘 카시메로가 되었고,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업체 컴퓨박스의 집계에 따르면 카시메로는 297발의 펀치를 던졌고 47발을 적중시켰습니다. 리곤도는 221발의 펀치를 던졌고 44발을 적중시켰습니다. 12라운드 경기에서 2명의 합계 적중 펀치 수가 91발이라는 숫자는 이 회사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카시메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리곤도를 노가웃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리곤도는 달리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리곤도를 비난했고, 이노우에 나오야를 언급하며 중지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강력한 도발까지 하며 경기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벤턴급은 WBA IBF 챔피언 이노우에 나오야, WBC 챔피언 노니토 도나이레, WBO 챔피언 존 리엘 카시메로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고, 벤턴급의 모든 벨트를 통합하려 하는 이노우에 나오야와 두 필리핀 챔피언은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라이트급의 기대주 하프코리안 브랜던 리가 에즈키엘 페르난데즈에게 3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1라운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던 리는 23승 21KO 무패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며 슈퍼 라이트급 기대주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랜던 리는 이제 떡밥 그만 먹고 랭커 사냥하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의 손자 니코 알리 월시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흰색 트렁크를 입고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니코 월시는 강력한 라이트를 적중시키며 상대를 다운시켰고, 이후 폭풍 연타를 던지며 1라운드에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많은 경기들을 프로모트했던 탑랭크의 수장 밥 에럼은 링 위에 올라 니코 월시의 승리를 축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니코 월시는 데뷔전 승리 후 탑랭크와 계약하였고 앞으로 프로복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벤턴급 상위 랭커 제이슨 몰로니가 조슈아 그리어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0월 WBA IBF 벤턴급 챔피언 이노우에 나오야에게 7라운드 KO패를 당한 이후 10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타이틀 재도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슈퍼 라이트급의 기대주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가 안토니오 모랑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는 일방적이었고 모라는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투지 있게 맞서 싸웠습니다.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는 26승 10KO 무패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며 슈퍼 라이트급 기대주로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WBA 슈퍼 플라이급 정규 챔피언 조슈아 프랑코와 앤드류 몰로니의 세 번째 대결에서 조슈아 프랑코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논란의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슈아 프랑코와 앤드류 몰로니의 1차전은 2020년 6월 조슈아 프랑코가 WBA 슈퍼 플라이급 챔피언 앤드류 몰로니에게 도전하여 한 차례 다운을 뺏어내며 박빙의 승부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WBA 슈퍼 플라이급의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두 선수는 2020년 11월 2차전을 벌이게 되었고 앤드류 몰로니가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깔끔한 잽 공격과 연타 공격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았지만 몰로니의 헤드 버팅으로 인한 프랑코의 눈부상으로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한 바
몰로니의 잽 공격으로 인해 프랑코가 눈부상을 당했던 것이 밝혀졌고 두 선수는 이 논란의 승부를 마무리 짓기 위해 3차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3차전은 챔피언 조슈아 프랑코가 더 깔끔하고 단단한 펀치를 적중시키면서 논란 없는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슈아 프랑코는 후안 프란시스코 에스트라다, 로만 곤잘레스, 이오카 카즈토, 저윈 앙카야스, 스리사켓 룽비사이가 이끌고 있는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전선에서 합류하여 빅경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의 차세대 스타 조슈아 부아시가 리카드 볼로트니크를 11라운드 TKO로 꺾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전선에 바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부아시는 깔끔한 앞손 잽을 적중시키며 경기를 지배했고 6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첫 번째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큰 위기 없이 모든 라운드를 장악했고 11라운드 강력한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피니시를 하며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슈아 부아시는 15승 13KO 무패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슈퍼패더급 최고의 라이벌 로저 구티에레즈와 레네 알바라도의 3차전 대결에서 로저 구티에레즈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마지막 승부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두 선수의 첫 대결에서 구티에레즈가 눈부상으로 7라운드 KO패를 당하였고 2021년 1월에 벌어진 두 번째 대결은 WBA 슈퍼패더급 정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레네 알바라도에게 로저 구티에레즈가 도전자로 만나게 되었고 3라운드 구티에레즈가 알바라도에게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알바라도는 강한 승부 근성으로 경기 분위기를 뒤집었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마지막 라운드에서 구티에레즈가 세 번째 다운을 뺏어내며 근소한 차이의 점수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1차전도 2차전도 확실하게 가리지 못했던 승부를 내기 위해 2021년 8월 14일 두 선수의 3차전이 벌어졌고 경기는 강렬한 스파크 한 번 없이 판정으로 흘러갔고 조금 더 깔끔한 펀치들을 적중시킨 로저 구티에레즈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웰터급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버질 오티즈 주니어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테스트를 통과하며 그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버질 오티즈 주니어는 웰터급의 강타자 에지디우스 카발리 아우스카스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에지디우스 카발리 아우스카스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괜찮은 아마 커리어를 가진 선수이고 두꺼운 근육질의 몸으로 난타전에 능한 선수이며 22번의 승리 중 18번의 KO승을 따낸 하드펀처입니다. 프로 커리어 유일한 패배인 테렌스 크로포드 전에서도 위협적인 펀치를 던지며 크로포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버질 오티즈 주니어는 2라운드 카발리 아우스카스의 펀치 연타에 호랑나비 춤을 추며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빠른 회복 능력을 보여주며 전세를 역전시켰고 3라운드 자신의 주무기인 빠르고 강력한 원투원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며 첫 번째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버질 오티즈 주니어는 빠르고 날카로운 잽으로 공격의 활로를 만들며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본드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라이트 가드는 카발리 아우스카스의 훅 공격을 막아내며 점점 경기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8라운드 오티즈는 강력한 레프트 바디 스트레이트로 두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바디에 큰 데미지를 입은 카발리 아우스카스는 바디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가 내려오게 되었고 오티즈는 머리와 바디를 오가며 맹공을 퍼부었고 레프트 훅을 적중시키며 세 번째 다운을 뺏어냅니다. 오티즈는 맹렬한 연타 공격을 퍼부었고 카발리 아우스카스는 같이 펀치를 맞받아치려 했지만 다시 레프트 훅을 맞고 네 번째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8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오티즈는 카발리 아우스카스를 링줄에 몰아넣고 무지막지한 연타 공격으로 다섯 번째 다운을 뺏어내며 KO승을 거두었습니다. 버질 오티즈 주니어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에게 5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